각오도 다를 것 같습니다. 왜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It's coming, you can't stop it now. We run it, gonna mow you down. There's a new day rising. 언제 와도 기분 좋아지는 곳이죠. 이 서문시장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가 100년이지 실제 시장의 역사는 훨씬 더 오래됐죠. 아주 긴 세월 우리 삶에서 희노애락을 나누면서 우리 곁을 지켜온 전통시장. 그런데 이 시장의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의 위기도 빠르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박정희 이슈로도 오늘은요, 이 전통시장 한가운데에서 전통시장의 위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서문시장 100주년 이렇게 기분 좋은 이야기들 나오지만 사실 대구시에 있는 그리고 경북도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 입장에서 봤을 땐 좀 어려움이 있는 것들도 사실 요즘 많지 않습니까? 소비 트렌드도 바뀌고 또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도 바뀌면서 시장마다 좀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했는데 저희들도 이 의무 휴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사실 하고 나니까 이 대형마트가 우리 전통시장하고 같은 물건들이 거의 잘 없어요. 없고 이제 결론적으로 전통시장이 가장 애를 먹고 하는 거는 뭐냐면 SSM 또 식사지 맡은 경우에 건방에 있으면 그 시장은 사실상 소멸됩니다. 왜냐 물건이 거의 갔으면 적은 시장은 뭐 예를 들어 서문시장이나 서남신시장 이런 좀 큰 시장은 나름대로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 지금 조그마한 시장은 사실상 저희들이 살리고 싶고 지자체도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상 이 빠진 독에 물 벗깁니다. 네. 물 벗겨 계속 뭐 밑 빠진 독에 물을 벗어봐야지 자꾸 빠지고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손을 들게 되고 자꾸 이제 우리 적은 시장은 점점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누구보다 좀 가슴 아프게 이 현상들을 지켜보고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전통시장마다 어떤 자구책, 마지막 노력 정말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으로 좀 이 상황에 좀 대응하고 있으신가요? 예, 우리 전통시장은 사실상 아직까지 좀 변해야 됩니다. 변한 것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소비자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물건 반품, 교환, 네. 그리고 친절입니다. 네. 그걸 하지 않으면은 소비자들께서 오지를 안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가면은 정말로 참 친절합니다. 그리고 뭐 또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우리 전통시장을 지원을 해 주시는 데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네. 아직까지 많이 아쉽습니다. 그냥 전통시장 근방에 대형마트처럼 하려면은 첫째 주차 문제.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오셔서 네. 차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권쳐야 될 건 뭐냐. 지금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람시장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다닐 수 있습니다. 각 예. 점포에. 예. 그런데 집합 건물로 되는 어렵죠. 어렵습니다. 예. 이게 어려우니까 결론적으로 손에 보따리 들고 다니는 걸 좌우지간에 고객들은 싫어합니다. 카드에 얹어가 다니면 안 무겁죠. 예?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는 연세 많으신 분들 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못 합니다. 어렵죠. 예. 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다 되질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저희 시장이 전통 시장에는 많은 뭐 고객분들이 젊은 분들은 조금 더 오고 연세 많으신 분들 오니까 그래도 뭐 좀 시설 현대라든지 하셔가지고 차 문제든지 활성화 좀 시켜주시면은 네. 그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희 좀 사장님 여기 가게 앞쪽 구경을 하면서 왔는데 예, 예. 생각보다 좀 썰렁하네요. 예, 썰렁하지요. 지금 장사가 전혀 안 됩니다. 안 되고, 네. 한 3, 40년 전에는 여기 골목이 사람이 막 받쳐서 못 댕길 정도로 그렇게 복잡했는데, 지금 내려올수록 뭐, 근방에 이제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마트가 많이 생기고 나 있겠네. 그리고 여기는 또 주차장 시설도 없고, 네. 노후가 많이 돼가지고, 아마 이 건물이 한 50년씩 됐으니까네. 네. 지금 노후가 너무너무 돼가지고 지금 그래서 장사가 지금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계신 분들은 네.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고민님, 고민뿐 아니고 지금 이제 비만 오면은 집에 지금 뭐 동의를 받쳐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기세에서. 시설도 굉장히 열악하고. 연약하고 좀, 말고지요. 예, 왕래하는 분들도 많이 없고. 예. 계신 왕래하는 분들은 사람이 조금. 없습니다. 그럼 계신 분들은요, 좀 지금 시장이 옛날에 그 위상에 비하면 좀 많이 쪼그라든 이유가 좀 뭐라고 보세요? 많이 쪼그라든 이유는 이제 근방에 이제 백화점들이 많이 들어서고, 네. 그리고 이 주위에 재건축한다고 집들이 다 나갔습니다. 이 산을 다 가보고 나니까 여기 주위에 뭐 집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이 더 없습니다. 그래서 더 하지요. 네. 그러면 사장님, 여기 계신 상인분들은 네. 이 시장 정비 사업 좀 기다리십니까? 어떠세요? 기다리고 말고죠. 지금 이제 빨리 되도록 지금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좀 현실적인 어떤 예. 시설 노후화 이런 문제들 때문이겠네요. 노후가 되고 그러니까 네. 빨리 지금 재건축이 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장 정비 사업이 되고 나면 이 예전에 이 모습을 좀 간직할 수 있을까요? 많이 달라지겠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죠. 많이 달라지겠죠. 이제 재건축이 되고 나면은 주상 복합 건물로 들어가면 이제 이런 재래시장은 이제 뭐 형성이 안 되겠지요. 국장님, 저희가 오늘 남문시장 또 신암시장 이렇게 좀 다녀왔는데 사실 점점 이곳들처럼 시장의 어떤 기능 또 역할 모습을 잃어가는 곳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전통시장이 사라지고 있는 네. 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좀 더 네.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특히 이제 시골 지역이 더 심각한 상황이죠. 네. 우리 대구에서 전통시장들이 사라지는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면 우선은 이제 도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생기고 하니까 네. 이제 기존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들이 없어지는 이런 외부적 환경이 큰 원인이 되겠고요. 네. 최근에 이제 유통시장의 환경이 크게 변화한 것도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대형마트에서 쇼핑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해졌고 네. 또 저녁 늦게 주문을 해도 원하는 물건을 다음날 새벽이면 배송받을 수 있는 이런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네. 전통시장들이 그들의 설 공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전체에 있는 전통시장은 총 얼마나 되나요? 몇 곳 정도 돼요? 전통시장은 이제 관련 법에 따라서 네. 소재지에 관할 구청이나 군청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기준으로 보면 대구에 146군데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중에 시장 기능이 점점 쇠퇴되어 가고 있는 시장이 한 30곳. 또 이미 이 시장 기능을 상실한 곳도 한 38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 연합회가 상인연합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입된 시장이 한 70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전통시장은 한 70군데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구시가 지금 이 전통시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지원책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이제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화재입니다.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노후 전선 설비 정비 사업, 또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이거를 알림 기능을 해주는 네. 그런 장치 설치 작업, 설치 사업들, 그리고 화재 공제 보험료 지급 같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인프라 사업인데요.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한 아케이드 설치, 또 주차장 설치 같은 이런 이제 인프라 사업들을 해마다 꾸준히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성화 시장 프로그램을 네.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된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과 연계한 상품 또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전통시장 특성화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서비스 혁신 그리고 상인 조직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지원을 말씀을 드리면 네. 최근에 이제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전통시장 내에서도 이게 온라인으로 판매가 가능한 상품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또 컨설팅을 해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주춤했었던 야시장, 네. 야시장도 서문시장, 칠성시장 야시장을 저희가 지난 3월 31일 날 재개장을 했거든요. 네. 아직 초기이긴 합니다만 코로나 이전에 그런 영광을 다시 찾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상대적으로 이 시대의 흐름, 유통 어떤 시장의 흐름에 비해서 쇠퇴하고 있는 건 좀 부정하기가 어렵고 적응을 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지만 그래도 막연하게 어떤 예산과 시비를 투입해서 지원만 하는 게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어쨌든 시장의 경쟁에 둬야 하는 게 아니냐. 그게 순리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들로 이 시장의 구성원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 또 이분들의 생업을 어느 정도는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정부의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또 아케이드나 주차장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추어 주되, 대신 그 이후에 시장 활성화 사업은 이 시장마다 상인회의 준비나 또 의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해서 지원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도 지원을 해줬을 때 성과가 날 수 있는 또 가능성이 높은 이런 시장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구시가 어쨌든 전통시장이 계속해서 이 모습을 유지하고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같이 협업을 해 나가실 텐데 앞으로의 어떤 이런 지원 정책은 어떤 양태가 될지 어떤 그림 그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소비자를 중심에 놓고 정책들을 좀 펼쳐 나가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뭐 잘 아시는 우리 시민생활 종합 플랫폼 대구로의 네. 전통시장 이 장보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 전통시장에 쉽게 그렇죠. 접근하기 위한 그런 이제 지원 방안인 거죠. 네. 결국 이제 앞으로의 저희들의 과제는 전통시장 특유의 그 특유의 감성은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깔끔하고 친절한 점포, 또 재미와 문화가 복합되는 그런 공간,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를 좀 더 고민을 하고 그걸 위해서 이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는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들을 지역 경제와 또 문화 관광의 이런 중심축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 아이디어도 많이 짜내고 구체적인 실행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여기 공간이 어서 오세요. 너무 재미있네요, 예. 교수님. 지금 정리를 좀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네, 네. 교수님 여기에 굉장히 독특한 처음 보는 것 같은 물건들도 너무 많은데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가? 그냥 그 시장 박물관이라고 해서요. 옛날 시장 상인들이 사용했던 물품들을 모았는데요. 1,8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교수님 이 1,800여 점이라고 하셨는데 네. 교수님께서 직접 사비로 하나하나 모으셨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네, 네. 어떻게 이런 걸 좀 모으게 되셨어요? 첫째는 제가 좀 이렇게 옛날 물건을 좋아하고 또 수집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네, 제가 경북대학교 그 경영학부의 마케팅 교수로서 마케팅이라는 게 시장 네. 소비자를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수집하는 어떤 그 취미와 제가 학문적인 어떤 영역 이것이 결부돼 가지고 네. 전통시장 활성화에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전통시장 상인들이 사용했던 물품들을 사라지기 전에 저라도 모아서 이것을 후대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네. 학자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느끼게 됐다고 볼 수 있죠. 교수님, 그럼 혹시 요즘도 시장 자주 가보세요? 어떠세요? 물론요.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요새도 이렇게 시장에 자주 가보시고 네. 또 전통시장 또 마케팅 또 전공을 하셨고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셨던 만큼 요즘의 전통시장의 이 흐름이랄까요? 좀 이제 약화되는 모습들, 위기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참 가슴이 아프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원인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한마디로 유통 환경의 변화가 결국은 전통시장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선 그 소비자들의 성향이 기호가 달라졌어요. 두 번째는 또 경쟁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대형마트라든지 식자재 마트라든지 요즘에 많이 나오는 온라인 쇼핑 이들이 새롭게 들어와서 원래 전통시장의 자리를 이렇게 침식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네. 이 시장 환경 내지 유통 환경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께서 전통시장에 이러이러한 고민이나 자구책을 좀 마련해 보는 건 어땠을까 하는 좀 제안의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전통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또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전통시장에 있어서의 그 쇼핑을 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쇼핑을 할 때, 물품을 구입할 때 여러 곳이 있습니다. 네. 전통시장 말고의 대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비자가 꼭 전통시장에 가야 하냐, 꼭 가도록 하는 그런 팩터가, 그런 요소가 전통시장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왜 하필 전통시장에 가냐? 네. 하는 데서 분명한 어떤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요소, 예를 들어서 재미거리라든지, 그게 아니면은 볼 수 없고 살 수 없는 물건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야 우리가 전통시장을 찾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또 하나 든다면은 네. 일본처럼 전통시장이 지역 주민과의 공존 공생관계를 좀 강화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뭐니 해도 전통시장은 지역 주민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밀착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을 우리 시장의 고객으로 100% 만들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또 외지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올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지역 주민과의 어떤 공생 관계를 좀
그 관계를 좀 좋은 우호적 관계를 네. 많이 해서 뭐 이벤트라든지 네. 또는 어떤 뭐 연말 행사라든지 이럴 때 주민과의 같은 어떤 호흡을 맞춤으로써 그들이야만이라도 그 전통시장의 영원한 고객 동반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수님께서 워낙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네. 다양한 나라의 전통시장들을 돌아보셨다 보니까 혹시 우리나라 지금 전통시장 상황에서 좀 벤치마킹하거나 좋은 걸 좀 빼올 수 있는, 베낄 수 있는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해외에? 네, 제가 뭐 한 200여 곳의 해외 시장을 다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 든다면 한 3곳을 제가 잡을 수 있어요. 네. 첫째는 터키 그 그랜드 바자르라는 게 있어요. 정말로 세계적인 규모나 역사적으로 볼 때 정말 그 세계 톱의 그 시장이라 네. 하고 어느 정도냐면은 그 타임지가 세계 100대 관광지로 선정할 정도로 유명한 그 시장입니다. 네. 뭐 그곳하고 스페인의 보케리아 시장 거기 가면은 지역 주민도 있지만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시장이에요. 정말 어깨가 받치고 정말 가면 입을 이렇게 벌릴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푹떡거리고 관광객들이 막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런 또 시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독일 민헨에 있는 빅토리안 시장이라고 했어요. 네. 그 시장은 노천 시장입니다. 그 큰 건물도 없어요. 예. 물론 도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공원 같아요. 그래서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그냥 뭐 쇼핑보다도 뭔가 가벼운 운동하러 다닐 정도의 그런 분위기가 있는 그 전통시장이에요. 그럼 주차장도 없고 네. 위에 또 덮개도 없어요. 없는데도 아주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곳인데, 자, 이 3곳을 볼 때 네. 공통점이 뭐냐? 첫째, 전통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는 그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네. 또 하나 든다면 거기에 그 시장 상인들은 자연 정신이 있어요. 그리고 2대, 3대에 걸쳐서 가합 성계도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야말로 전문가가 되고, 그야말로 그들의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를 갖고 있고, 그 시장과 그 가게의 그 밸류, 소위 말해서 그 명성을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어떤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도 우리 전통시장에 담으면은 저는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의 전통시장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남겨주신다면요. 전통시장 활성화는 건물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거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뭐니 해도 시장 상인 의식의 현대화, 네. 경영의 현대화, 그리고 나서 그 시설의 현대화, 이것이 이렇게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활성화의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지. 단순히 어떤 시설물, 어떤 개보수 또는 주차장, 주차 공간 마련만으로만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의 전통시장 상황에서 교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참 많은 의미가 있고 반드시 되새겨야 할 내용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시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